저기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일단 독가스 자체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 터지면은 보일 수 있는데 점점 확산이 되면서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고요. 대부분의 생화학 무기들이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가스가 밑으로 이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건물 위로 올라가면은 생존 확률이 훨씬 올라가고요. 또 거기 영화에서는 이 쓰레기 봉투 비닐을 입어갖고 방호복으로 했었는데 비상시에 이런 것들을 잘라서 윗부분과 팔 부분을 딴 다음에 뒤집었으면은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을 임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SOS 구조 신호를 보낼 때 사실은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목이 쉬고 또 체력이 바닥이 났고 주위에 먼지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들이마셔갖고 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신발을 벗어갖고 주위에는 철판이라든가 나온 판자 이런 것들 두들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고요. 또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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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 점 3개로 따따따 한 다음에 좀 더 길게 따따따 하고요. 다시 짧게 3번 따따따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은 SOS 구조 신호가 되는 거죠. 소리든 빛이든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속도는 상관없나요? 원래는 좀 길게 해줘야 되는데 영화처럼 짧게 해도 전문가분들 다 알아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구조 요청을 할 때 호루라기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없어도 캔 같은 것들을 잘라서 임시 호루라기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죠. 가위로 이 캔을 잘라줍니다. 좀 작게 한 화투장 크기로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화투장 크기로 좀 잘라준 다음에 자 요걸 다시 기역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게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잘라주면은 자, 끝에를 살짝 접어주고요. 자, 여기 이제 바람 입으로 부는 그 통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부분을 꺾어서 90도로 꺾어서 내려주고 다시 이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전체적으로 호루라기 모양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할 때는 엄지랑 검지랑 양 옆에를 맞고서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엄청 크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소리를 아주 쉽게 힘 안 들이고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하려면 이제 옥상을 꼭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문이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안 열려? 왜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아유, 옥상문이 잠겼어.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물 옥상이 사실 잠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화재 경보기를 누르면은 그때는 요거에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는 화재 경보기를 울린 다음에 문이 열리면은 그때 옥상을 대피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돌멩이 이만한 돌멩이를 깨 던져도 이게 튕겨나고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또 이런 건물 유리 같은 경우는 더 두껍기 때문에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먹으로 치거나 하면은 잘 안 깨집니다. 뾰족한 도구를 찾는 게 제일 최고예요. 금속으로 뾰족한 일시에 힘을 집중시켜야 되고 조그만 T자형 유리창 깨는 전용 도구를 이제 치면은 순식간에 팍 터지면서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도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최고고 또 유리창을 깰 때도 가운데 부분보다는 모서리 부분이나 밑에 부분을 치면은 더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핸드폰, 구두 같은 거, 하이힐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다 오히려 시간이 끌고 골든타임이 날아가기 때문에 유리창 깨는 전용 도구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들이 003에 비치된 방독면을 꺼내갖고 쏜 다음에 탈출을 했었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방독면 쓰는 그 체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10초 안에 쓸 수가 있는데 여자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독면 한 번도 안 써봐갖고 준다 하더라도 바로 못 쓰는 거예요.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객차 그냥 연기들이 이제 퍼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가만히 있었죠. 연기가 들어오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그때 남들 나서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였죠. 그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몸을 낮추고 또 손수건 같은 것들을 코에 댄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부상자 비율이 훨씬 낮았었어요. 남자들을 또 많이 그런 예비군이나 민방위 때 배우는데 여자분들도 혹은 아이들도 배워야 되고 그게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소방사에서나 혹은 뭐 학교에서라든가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교육 방법들을 좀 체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체력을 평소에 길러라. 왜냐면 갑자기 어떤 건물이 붕괴되던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일단 뛰어서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평소에 거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10층, 20층만 내려와도 다리가 아프고 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또 영화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운동복을 바지를 챙겨 입고 같이 이제 대피를 하잖아요. 체육복이라든가 편한 바지를 꼭 준비를 해놓으라. 그런 것들도 영화에서 잘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해서 갇히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95년도에도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었죠. 3명이 열흘과 20일 만에 구조가 됐었어요. 진짜 기적적인 구조였었는데 또 얼마 전에도 청주 야산에서 조은누리항이 11일 만에 구조가 됐었고요. 생존의 방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운과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돌입이 됐을 때 자기 소변을 받아 마셨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는 체액 농축이 되고 또 노폐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되면은 배탈이라는 거, 구토가 나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단추를 입에 계속 물고 있어야 침을 고이게. 사실은 그런 건 사실 크게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자갈 같은 것들 입에 이제 물고 있으면 뭐 침이 나온다. 진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그게 힘들고 생존에는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 3분, 또 물을 안 마시면 3일, 또 밥을 안 먹으면 30일까지 버틸 수가 있다. 사실 물만 구해도 한 달 동안 살 수가 있는 것들이죠. 주위에서 사실 알고 보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뭐 빗물이라든가 뭐 계곡물, 호수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내물이 있다 하면은 양말을 벗어갖고요. 양말을 벗어서 이 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스타킹이라든가 혹은 이 브레이티어를 벗어갖고도 충분히 이 정수를 해서 마실 수가 있고 김장 비닐 봉투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또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밖에 보면 커다란 나뭇가지 많이 있잖아요. 비닐 봉투를 덮어주고 끝을 묶어주는 거죠. 나뭇잎을 통해서 수증기가 발산이 되는데 그걸 모아갖고 한 몇 시간 정도 모아주면은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실내에서는 안 되죠. 실내에서는 뭐 화장실에 가면은 또 변기에 뭐 물이 있다고 소방 호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을 하면은 물을 이제 따라 이제 마실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안에 변기 안에 있는 물도 사실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대피를 못한다면 화장실로 대피를 하라 이렇게 또 그런 정보도 있어요. 왜냐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변기 물이 있고요. 또 이 조그만 격자형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강당 같은 공간보다는 더 지진에 안전하고 위에 떨어진 낙하물 같은 것들이 더 훨씬 더 적죠. 사실 탈출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갑자기 멈추거나 전기가 끊기면 멈추거나 불이 나면 거기 이제 화재, 연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가셔야 되는데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때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사람 어깨에다 팔을 올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약간 빠른 걸음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때 이제 중요한 팁이 하나가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의 그 무역센터 테러 때도 그때 한 회사가 3,000명 전체가 다 살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계단을 대피한 훈련했었고 또 안전관리자가 노래를 하는 그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이제 겁을 덜 먹고 또 동지애가 생기고 또 침착해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좋은 거죠. 누구나 다 알고 또 적당한 템포에 그런 노래가 좋은데 아기 상어 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 대피하자 이렇게 이제 가사를 약간 바꿔갖고 미리 바꿔놔야죠. 그래서 침착하자 뚜루뚜루 이렇게 하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건물이든 뭐 카페든 식당이든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기상사태 불이 났을 때 어떤 쪽으로 대피해야 될지 미리 한 번씩 봐두는 게 중요하고 또 머릿속으로도 탈출로를 그려두는 게 작은 탈출로 놓치지 말고 봐두셔야 되고 갑자기 불이 나고 하면 사람들은 큰 탈출을 한꺼번에 몰리다가 거기서 압사사고나 더 끔찍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후문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혼자 더 빨리 탈출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일단은 밖에서 한여름이라도 밖에 이제 새벽이나 밤에는 기온이 확실히 떨어지고 추워요.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거나 바람까지 불게 되면은 갑자기 체온이 내려갖고 이 저체온증으로 2시간, 3시간 만에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체온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는 비닐이라든가 청 같은 것도 이용하고 몸에 둘러서 체온을 보존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장 많은 머리와 목에서 가장 많은 체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이랑 머리에 이 굵은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고요. 머리랑 목만 잘 보온을 해줘도 크게 이제 보온이 되는 거죠. 불 피우는 방법 이거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절대 힘들고요. 그거 하려면 사실 체력이 더 떨어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일반인이 그걸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가도 사실은 이 나무 마찰법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힘들도 1시간도 걸릴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연기는 좀 나도 불을 피운 데까지는 힘들어요. 제가 딱 한 명 성공한 거 봤는데 그것도 이제 진짜 엄청난 전문가가 한참을 해야 성공한 거고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방이나 핸드백에다 미리 넣고 다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또 그게 없다 하면은 500ml 페트병 있죠. 생수병. 햇빛을 잘 비치면 햇빛을 모아서 불을 피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먹다 남은 페트병, 생수병을 차에다 놓으면은 그게 시트를 태워서 방한하는 사고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 주위에 실생활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갖고 생존법들 또 조난 신호 요청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알려줘갖고 저는 이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생존 지식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